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도 편안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한나라당 제 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남문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다시 한번 자문위원장님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문위원장님께서 홍준표 최고위원님으로부터 자문위원장님을 받으셨는데요. 기분은 어떠신지요?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홍준표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한 관계, 그러니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준표 대표님께서 또 임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도 오히려 내가 그분에 대한 그 팔로우, 그분을 정말 잘 해서 그 보답을 할 수 있냐, 그게 사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과 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각 분야에서 하셨는데요. 그러한 그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임명받은 제 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어떠한 일이신가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도 제가 그 상무회의소 회장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해병전 해병대 전후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재미부동산협회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정말 그 피 터진다 그러죠. 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경쟁이 치열한 LA 한인회장 4명이 나와서 6개월간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었고, 그리고 상공회의도 총회장, 한인회 미주 전체 총회장, 그리고 해외 한민족 대표협의회 의장,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세계 한인회장 대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국민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제외국민위원회라는 곳이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아우르고 750만 명을 어떻게 대한민국 자산으로서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을 한 곳으로 묶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또 그러면서 한나라당에다가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좀 더 재외 동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한나라당 제 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실 중요한 게 두 번의 선거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 선거가 지금 4월 11일 날 실시되는 총선이고 12월 18일 날 아마 그 실시되는 대선입니다. 그러면은 해외의 표가 몇 표 가면은 200만 표에서 240만 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동포라는 게 중요하게 역할이 되어 있고 그 해외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은 투표권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냐. 그리고 해외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해주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1차 분열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드냐. 아마 이런 데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캐나다 밴쿠버와 시애틀을 돌아서 결성대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거기에 그 결성대회를 보시고 그 한나라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셨습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화 같다. 정말 해외 동포들이 한국 정부에서는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살지 해외에 관심을 갖지 왜 자기 나라 관심을 갖지 왜 떠난 조국에 관심을 갖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병수 제외 국민의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겁게 환영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미 군대에 다 제대해갖고 미국 왔고 카나다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떻게 하면은 미국 카나다를 한국화를 시킬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그만큼 조국에 대해서 강하고 또 그러면서 사실 카메라나 컴퓨터나 전화기 전부 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분들이 아마 생각보다가 요번에 총선하고 대선에 많이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디 가나 선거면 다 과열이고 그리고 반장 선거도 다 과열이고 과열입니다. 과열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나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better than average라 그래서 이 평균 이상이고 전부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 선거에 그렇게 막 끼어들어서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차별대우나 정체성 같은 것을 좀 확실히 일깨워주고 대한민국 정치나 국회에서 좀 더 화끈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든다, 갈라진다,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거티브한 거는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문화, 선거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내 뜻이고 모든 해외 동포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정권 회복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본국 정부에 전달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복수국적이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수국적이 허용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국에를 2번을 나가야지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2번이 문제입니다. 왜 2번이 문제고 하면 네. 지금 선거도 등록하러 와야 되고 또 선거로 와야 되고 네. 2번이 뭡니까? 지금 컴퓨터 시대고 지금 모든 이들이 간소하고 전부 다 쉽게 해주는데 요번에 선거의 멘트가 뭐냐? 쉽게 많이 하면 됩니다. 쉽게 많이. 근데 자꾸 어렵게 조금 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65세 복수국적 원하는 대로 여기 영사관에서 해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 우편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이니까는 이게요. 등록을 만약 우편으로 이번에 안 해주면은 참여하는 분이 너무 작은 데다가 근데 2012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복수국적입니다. 그 복수국적이 되면은 해외 동포들이 투표가 몇 장이 되면 500만 장이 넘습니다. 그때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등록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요번에는 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LA 한인회장을 치열한 LA 한인회장을 떠나면서 2006년도에 당선이 되고 노비자 문제를 들고 나왔고 2번째가 참정권이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FTA이고 그리고 난 후에 복수국적입니다. 다행히
노비자는 재작년에 대해서 지금 1년에 150만 명이 노비자로 들어옵니다. 미국으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는 게 공부고 보는 게 발전이고 보는 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비자가 됐고 또 그리고 참정권도 또 이루어졌습니다. 기왕에 줄 것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다 주면 참 좋은데 하여튼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FTA도 미국 상원하원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이 빨리 되어서 세계가 하나라는 것.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통일만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도 지금 65세에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이 볼 때도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냐? 65세라는 게 경계가 왜 꺼져졌는지 모르겠는데 38세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그럼 왜 38세냐? 그거는 병력의 의무 때문에 38세 이상은 아마 전부 이중국적이 복수국적이 이루어지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결국은 민주정치이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민권자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건데요. 이분들에게 그 경제적인 부담, 또 13시간의 비행기를 타시고 왕복을 하시게끔 해서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하게 한다는 거는 참 잘못된 행정 절차인데요. 지금 영사관이 지금 나와 있고 영사관의 담당 부서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일을 여기서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인천공항 입구지 제 국민들은 외국인 입국 심사대로 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점을 남문기 위원장님께서 직접 건의하시고 노력하셔서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외 국민들을 위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항에 들어가면요. 시카고에서 오는 비행기, 워싱턴에서 오는 비행기, LA에서 오는 비행기,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 이상하게 아침 5시, 6시에 딱 이렇게 못 쳐놨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나 일본 시민권자들은요. 그 캄보디안하고 베트남에서하고 중국인들하고 그 뒤에 같이 끼어갖고 같이 들어가요. 해외 동포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입니까? 해외 동포들이 천미도 광부에 들어가서 1963년도 12월 23일 날 독일 가서 그 시체 닦으려고 그 간호원들이 가고 월남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그 열사에 그 중동 가서 하고 남미에 가서 하고 그러면서 미국 가서 2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총체적 750만인데 일찍 간 사람들은 그 나라 시민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선다는 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부터. 제가요 한국에 29년 살다가 미국에 29년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계 여로에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인입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저는 사실 그렇게 쓰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딱 보면은 한국인입니다. 하면 한국인 라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제가 해결한 거는 저는 원래 사람들한테 귀염을 참 많이 받는 편인데 그런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LA 한인회장 처음 되고 7월 1일 날 취임하고 7월 17일 날 총영사관 앞에 가서 문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 TV 다 가지고
그런데 TV 방송국하고 다 따라왔습니다. 왜 움직였냐? 왜 흔들었냐? 7월 17일 날이 재연절입니다. 총영사관에서 한국 공휴일 문 닫고 미국 공휴일 문 닫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건 아니다. 시애틀의 총영사관이 알래스카에서 볼일 보러 왔다가 한국 공휴일이라고 거기서 하루 져야 된다는 게 이건 너무 넌센스에다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뉴멕시코에서 아리조나 투싼에서 LA 일하러 왔다가 아침에 차를 몰고 왔다가 차를 몰고 오면 제가 볼 때 9시간 걸립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가 여기 도착하면은 몇 시인지 알죠? 네. 예, 그러고 한 2시 대가 도착해가지고 업무 보고 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 그러면은 하루 자야 되면은 하루 잤는데 또 비행기 타고 왔잖아. 비행기 연기하는데 돈 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각국에서 사실 한국 공휴일 해당국 공휴일을 쉬시는 그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 이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영사 업무라도 1명, 2명, 3명이라도 나와서 영사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한국에 가서 우리 그 차량 난바판 미국식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좀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비행기 안에 비치를 하면은 한 번씩 읽어보고 읽었다는 거 사인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용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unfair. 제가 볼 때 kind of discrimination입니다. 이게 인종차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갔기 때문에 용자 아닙니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용자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미국에 지금 한 600개 대학에서 4,000명의 대학 교수가 있고 또 13,000명에 해당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아이비 리그에 해당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3만 명의 유학생들이 아직도 미국에 있고 그 유학생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해외 동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화상 보셨죠? 화상이 오늘날 상하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이민사가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IMF 때 구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본국 자국민들께서 제외 국민들을 역차별을 했다라는 얘기도 되겠는데요. 그건 사실 그 국민들이 역차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끌고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 동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노비자로 15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해외 동포들을 좀 더 미래적인 시각에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그 위원장님께서는 1,000만 명 한국인이 미국에 이주를 하여서 광개토 대왕처럼 그 땅을 정복하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지금은 국경이 없어지고 영토 전쟁이라는 게 지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땅을 산 게 여의도 크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땅을 산 것에 비하면 택도 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은 미국은 땅이 넓고 한국은 땅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1,000만 명 이상을 미국에 데려와서 미국 대통령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1,000만 명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아파트 문제 해결되고
학생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해결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10,000명 미국 이민 오기 운동을 제가 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뉴스타 부동산이 사실 부동산 회사가 50여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005년, 6년도로 한 2,3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 파는 땅, 그분들이 손님들 데리고 사고 파는 땅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광개토 대왕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름이 신광개토 대왕의 개념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무력으로 뺏었는데 지금은 사서 뺐자. 우리 집이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집이 그게 미국이냐 한국이냐 결국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 부동산에서 사들인 땅이 쉽게 말해서 우리 에이전트들이 사준 그 한국 땅이 아마 제가 볼 때 경상남북도보다가 크지 않냐. 다시 얘기하면은 해외 동포 750만 명이 가지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보다가 작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영토 확장에 또 영토 확장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기에서는 또한 대한민국 영토가 훨씬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속에 한국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여태까지는 했었는데요. 지금부터서는 한국 속에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고 세계가 한국이고 한국이 미래의 그 어떤 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조금 더 배려하는 역량, 감사하는 역량 이런 역량들이 사실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방 내지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인들 그 프라이드 강한 대한민국 국민들 조금은 이렇게 공부도 좀 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세계의 선진화, 세계의 리더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되고 캐나다 수상이 한국 사람이 나오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하고 나와가지고 그 운동했습니다. 근데 I have a dream 하면서 운동할 때 50년 딱 지나는 지금 결국은 오바마가 Yes we can 그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고 4년간 잘 하시고 있고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 이어갖고 한국 사람이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제 생각이 적어도 20년 내에는 나오리라고 확신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은요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 뜻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PR을 하신다면? 저는 첫째는 제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네. 의성이 참 양만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만은 길이 아닌 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00불을 가지고 정말 지지일락에도 가난했던 동네에서 82년도 제가 미국 올 때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속에서 또 미국 왔고, 그러면서 $300를 가지고 도착했고, 지금 사실 1년에 2005년, 6년도 같은 경우는 30빌리언, 그러니까 30억 불 매출을 또 가지고 있었고, 고용창출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용창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교회에 가시는 분들은, 교회를 가면은, 천당을 하고, 불교를 가시는 분은 착한 일 하면은 극락간다 합니다. 요즘 사회는 고용창출 많이 하면요,
천당 갔다 극락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가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미국이나 서독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그 이민 가신 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그 자체를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이 민간 외교라는 게 정치인의 외교보다가 외교관의 외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이 곧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그리고 해외 동포 750만을 위해서 기회가 주는 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부탁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에 등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등록이 11월 13일 날 등록을 합니다. 네. 이 투표 등록을 안 하면 해외 동포 정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정권 없을 때는 동정으로 가져오는데, 투표권이 참정권이 있는데도 행사 안 하시면은 대부분 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 동포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렇게 잘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은 투표에 등록을 하시고 꼭 투표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투표에서 제일 투표에 참여하지 안 하는 민족이 코리안입니다. 미국 투표에서 20대 중에서 가장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러분 꼭 아버지 엄마들이 영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투표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부터는 아들은 미국 투표, 아버지 엄마는 한국 투표 꼭 응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해외 생활이라는 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이민 올 때 왜 왔습니까? 잘 살러 오셨죠? 그리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왔죠?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할 일 하고 그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잘 맞춰야 되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아버지 엄마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운도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꼭 해외 생활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꼭 성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